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일단 추천드려요. 꼭 눈물 닦을 휴지나 손수건 챙겨서 가세요. 배우들의 열연에 감동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은 나중에 OTT로 보지 뭐 하고 넘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기다리지 않고 극장에서 보고 싶어졌고, 영화를 다 보고 나올 때는 잘 보고 나왔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개봉 이후 반응도 좋은 편이라 조심스럽게지만 오랜만에 천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사나 사극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겠지만 드라마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관객들에게는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더 의외였던 이유는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늘 장난기 넘치고 유머 감각이 먼저 떠오르는 장항준 감독이 이렇게 진중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 특히나 사극 영화를?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예능에서 보여줬던 그 유머 코드로 인해 장면들이 지루하지 않게 흘러가는 건 장점인 듯 합니다. 또한 배우들이 맡은 인물 한 명 한 명 그 쓰임새에 맞게 참 알차게 쓴다라는 느낌도 들죠. 그래서 영화에선 낯선 배우들이나 유명 배우들의 또 다른 매력도 다채롭게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 CG가 실망스러웠다,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전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 부족함을 잊을 만큼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고 재미있는 영화라 끝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왜 이 영화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2월 4일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장항준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장르는 드라마, 시대극, 관람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큰 부담은 없는 작품이죠. 정말 극장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 영화는 단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계유정난, 폐위, 유배,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의 끝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준비하며 장항준 감독은 결말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미 아는 역사적인 일들을 가지고 영화화하는 게 쉽지는 않죠. 역사적 사실 자체가 스포인 관계로 여기에 어떤 재미를 줄 것이며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어떤 톤을 담아 제작할 것인지 이 다양성 앞에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가 흥미로운 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그 시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는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의 영화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사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중간중간 상상력이 가미된 장면들이 인물의 감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의 빈 공간에 장항준 감독의 상상력이 채워지며 결말 알고 봐도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의 중심에는 유배된 왕 단종 이홍휘 이와 그를 감시해야 했던 촌장 어몽도가 있습니다. 처음 어몽도는 의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마을을 살려야 하고 아들을 지켜야 하고 유배자를 통해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단종 역시 처음부터 왕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 삶의 의지가 꺼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단종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박지훈의 얼굴이 겹칩니다. 박지훈은 이 영화에서 강한 왕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병약하고 나약한 그 눈빛 연기로 단적으로 소모된 육체와 피폐한 정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내립니다. 눈빛 하나, 숨 고르는 방식 하나가 너무 아파서 보는 내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미지는 이 영화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연기자 박지훈이었습니다. 유재인 배우는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 어몽도 그 자체로 보이는 대체 불가 배우입니다. 어몽도라는 인물은 웃기도 하고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유재인은 이 인물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웃음이 나오고 중반에는 애잔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버티기 힘들 정도로 슬퍼집니다. 특히 후반부 유재인의 연기는 이 영화의 모든 어설픈 지점을 말끔하게 덮어버릴 만큼 강렬합니다. 정말 유재인만이 할 수 있는 연기였습니다. 유지태가 연기한 한명회는 이 영화를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칫 가벼울 수 있는 초중반의 분위기를 묵직하게 잡아주죠. 조금 더 도끼 있게 보이려는 눈매와 큰 덩치도 한몫했죠. 권력자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의 위대함을 무게감으로 찍어 누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과한 설명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긴장을 만듭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를 묵직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미도, 김민, 이준혁, 안재홍 등 조연 배우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이 인물들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훨씬 건조해졌을 겁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단종에게 이곳에서 유배 생활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날들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 사람 모두 진심과 정성을 다해 그를 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은 따뜻합니다. 장항준 감독의 연출도 이 영화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극의 엄숙함만을 기대했다면 가볍게 느껴지는 장면도 분명 있습니다. 일부 연출이나 CG는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후반부 감정의 누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온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분. 이 영화는 그 마지막을 위해 앞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온 느낌입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새롭게 보이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유재인과 박지훈 두 배우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극장을 나서면서도 다른 장면이 떠오르기만 해도 눈물이 다시 올라옵니다. 어몽도는 살기 위해 발악하는 모습이 영화에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애잔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엔 언제 코믹스러웠냐는 듯 수척해진 모습으로 관객들의 눈물 콧물을 다 빼놓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완벽한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이고 사람 이야기에 집중한 작품입니다. 역사를 잘 몰라도 사극을 즐겨보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꼭 한 번은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를 지켜보았던 어몽도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영화.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잘 보고 나왔다고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역사적인 부분이나 완성도 면에서 살짝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게 만드는 볼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본다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 감동이라는 감정도 느끼게 되었고요. 단종이 아닌 어몽도라는 인물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감정선은 지켜낸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역사의 빈 공간을 채운 감독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결말 알고 봐도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 영화, 설 명절 영화로 좋은 선택일 듯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리뷰였습니다.